안녕하세요. 라이트웍스 툴에 대한 기본 사용법 강의 영상을 진행하게 될 편동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것은 라이트웍스의 간단한 사용법 및 기능 활용, 그리고 라이트웍스의 이펙트 기능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사전에 강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 지식에 더불어 가장 중요한 OS가 설치된 환경의 컴퓨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컴퓨터의 OS는 리눅스, 윈도우스, 맥 등 여러 환경의 OS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진행할 컴퓨터의 OS는 윈도우스 환경이므로 양해를 구하고 윈도우스 환경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자료에 나와있는 주소와 사진을 참조하셔서 라이트웍스를 미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트웍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트웍스는 에디시어 LLC 기업에서 제작한 동영상 편집 및 제작을 위한 비디오 툴입니다. 보통 기존의 타 유료 편집 툴들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도비 프리미어나 베가스 같은 프로그램들을 말이죠. 라이트웍스는 이에 비해 무료 버전으로 나온 오픈소스 툴이고, 이 툴은 유료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지만 무료 버전도 충분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에 다들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이트웍스는 모든 OS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백업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기에 작업 도중 생긴 불상사로 인해 데이터를 잃어버릴 걱정을 덜하게 됩니다. 다만 라이트웍스의 무료 버전은 익스포트할 수 있는 동영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HD 화질이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포트는 작업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사용이 힘듭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기본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글로 된 텍스트를 제작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메뉴 자체가 익히고 다루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까다롭습니다. 속도 조절, 화면 전환 같은 일부적인 기능에서 다소의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들도 많이 있기에 라이트웍스도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라이트웍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크리에이터 뉴 프로젝트를 누르세요. 그러면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프랙티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오토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볼까요? 이 오디오 필름 미디어 태스크는 필요없는 메뉴니까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디테일에서 이거는 뭐 프로젝트의 이름, 만들어진 날짜, 저장소의 위치 이런 걸 보여줍니다. 한번 여기다 기록해 볼까요? 프랙티스 1 프로젝트. 이 메이크 백업을 누르면은 백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누르면 5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먼저 이 R3D, B로 스테레오는 고급 작업에서 사용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레더박스는 이 드래그를 이용해서 어느 구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전체 화면에서 이 구간만 작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을 볼까요? 아웃풋에서 이 포맷을 누르시면 꽤나 여러 개가 나오죠? 일단은 이 720포인트 60fps로 한번 바꿔볼까요? 근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지? 이거는 결과물로 나올 동영상의 포맷, 그러니까 정보를 수정하는 겁니다. FPS는 어느 정도로 바꿀 거고, 이 규격은 어떻게 바꿀 거고, 이걸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토로 잡은 걸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이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로컬 파일을 눌러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따로 폴더에 작업할 작업물들을 모아놨습니다. 이 6개는 사진이고요. 이 하나는 사운드 파일입니다. 보시면 오디오 포맷이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시퀀스에 추가해볼까요? 일단 이 시퀀스가 뭐냐면 결과물로 나올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다 작업을 해서 하나의 동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넣기 전에 이거를 하나하나씩 넣기보다는 이 컨트롤로 한꺼번에 클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Shift로 이렇게 한꺼번에요. 이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임포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저희가 작업할 시퀀스 파일에 이 작업물들이 들어갔죠? 근데 이거를 좀 구분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빈스를 쓰면 됩니다. 빈스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픽처스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이 사진들만 따로 컨트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 빈스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사운드에 넣으시면 이렇게 작업할 파일의 성질에 따라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빈스는 이런 역할을 맡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윈도우스에서 폴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에딧 눌러볼까요? 이제 이 에딧에서 시퀀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사진을 이 시퀀스에 넣어볼까요? 먼저 이걸 넣어볼까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당겨서 가져주시면 네, 이렇게 시퀀스에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실행해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아무 변화도 없이 사진만 보여주죠. 제가 사진 파일만 넣기 때문에 사진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걸 잘라야 되는데 이 영상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장면을 자르고 붙이는 거를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발을 이용해서 어느 구간을 정한 다음에 이 Deleted the Marked Section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하나의 선이 생겼어요. 이걸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네, 두 개의 장면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걸 지워볼까요? 딜리트를 누르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사진이 생겼죠? 그러면은 다른 사진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컨트롤러 한꺼번에 넣으면은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네, 되게 편리하죠? 근데 이 사진도 기니까 한번 잘라볼까요? 굳이 이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X를 누르면 더 편하게 누르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X를 누르시면 이렇게 네, 구간이 이렇게 생기죠?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이제 안쓰는 이 긴 부분들 삭제해야죠. 이거 클릭하시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삭제할 것들만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파일들만 나왔죠? 이거를 한번 드래그해서 당겨서 한번 붙여볼까요? 네, 이렇게 하나의 장면들이 완성되었어요. 근데 자르는 건 가능한데 늘리는 건 안 되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 끝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에 바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 클릭하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 당기시면 네, 이렇게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늘리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조금 기네요. 네, 이렇게 장면이 바뀌었죠. 이렇게 제가 사진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장면을 합쳐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다 사진만 바뀌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준비한 사운드를 넣어볼 건데요. 이거를 당겨서 이 밑으로 가져주세요. 그러면은 네, 밑에 뭐가 생겼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제가 넣은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이 노래가
되게 크고 길지 않습니까? 일단 이 노래를 잘라볼까요? 이 노래도 X를 이용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간이 생겼어요. 이것도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해주세요. 그러면 노래가 되게 짧아졌어요. 한번 실행해볼까요? Tu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네, 이렇게 사운드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운드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해볼게요. 죄송합니다. Cannot wait. I'm yours. 네, 이렇게 사운드를 늘리니까 원래 파일이 복구되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단 다시 자르겠습니다. 근데 듣기에 소리가 매우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조정해 볼 건데요. 이 위에 오디오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 왼쪽에 이것들은 음향 효과를 담당하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소리를 줄여야 되니까 이 흰색 줄을 이용해서 소리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색 줄을 클릭하시고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폭이 좁아집니다. 이 폭이 좁아지면은 소리가 작아집니다. 이게 데시벨을 낮추는 건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데시벨 수치가 나옵니다. 한 데시벨을 이 정도로 두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Melted.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네, 보신 것처럼 아까보다 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오디오 조정을 하고 싶으면 이 오디오 메뉴로 가셔서 소리를 조정하시고 원하는 지점에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오디오 조정도 배웠으니까 이펙트 효과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VFS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 세 개의 RGB판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거는 그림자에 색깔을 넣어주는 효과고요. 이건 톤의 색깔을 바꿔주는 효과. 이건 약간 빛의 색깔을 바꿔주는 효과. 그리고 이 감마를 조정하시면 빛의 강도가 바뀝니다. 좀 밝아졌거나 어두워졌거나 이렇게. 그리고 이 브라이트니스는 감마랑 다르게 이 장면의 밝기 자체를 바꿔주는 거라 조정하는 게 약간 세밀하게 조정이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뭐 간단한 효과도 있고 그럼 다른 효과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 컷을 클릭하시고 이 우클릭을 누르시면 이 이펙트 밑에 애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EDDV1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DV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서 효과를 넣을 건데요. 먼저 이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이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바랑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맨 처음에 이 키프레임을 놓고요. 한번 X 옆에 있는 이 시간표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생겼죠? 이거는 약간 효과가 시작할 포인트를 잡아주는 걸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이 X의 크기를 늘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장면이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동해보면 네, 이렇게 돌아옵니다. 한번 실행해볼까요? Me put divine intervention.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축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죠? 이거는 X축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Y축도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스케일의 처음에 그러니까 키프레임의 처음에 Y 옆에 있는 이 시계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포인트가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끝으로 가서 다시 아까처럼 Y의 크기를 이번엔 줄여볼까요? 그럼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Back before. 네, 이렇게 Y축 아래로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죠.
이거는 Y축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스케일은 뭘까요? 한번 해볼까요? DV를 눌러서 키프레임의 처음에 마스터 옆에 있는 이 시계를 눌러볼까요? 그리고 이 키프레임을 조정해서 끝자락에 이 마스터의 크기를 늘려주시면 네, 이렇게 화면이 점점 가까워지죠. 이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볼까요?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네, 이렇게 스케일은 크기를 조정하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섀도우는 뭘까요? 한번 이 왼쪽에 있는 이걸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이 시작에 이 섀도우를 한번 0으로 잡고 시계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끝으로 가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100%로 돌리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l. 네, 이렇게 점점 어두운 상태에서 밝아졌죠? 이렇게 DV는 크기를 조정하거나 축을 이용해서 효과를 주거나 뭐 섀도우 효과를 주거나 뭐 이런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DV도 써봤으니까 한번 다른 효과도 이제 살펴볼까요? 이 플러스를 누르시면 라이트웍스에 내장된 여러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본 이 ED-DV도 있죠? 저희는 이 디솔브를 한번 볼 건데요. 이 디솔브를 당겨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본 것처럼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화면이 생겼죠? 이게 약간 페이드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이 페이드를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두워지는 시점이 약간 밝은 시점에서 시작하죠? 이거는 그걸 조정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늘리면은 0보다 좀 밝은 상태에서 페이드인이 시작하는 거죠. 한번 다른 데도 넣어볼까요? 한번 이거를 한꺼번에 클릭해서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솔브를 당겨서 다시 이 디솔브 넣은 거에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볼까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장면이 바뀌었죠? 디솔브는 이러한 장면 전환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이펙트들의 적용이 끝났고 이제 텍스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를 누르시고 이 타이틀에서 드래그해서 가져와 주시고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미의 텍스트가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수정해 볼까요? 네, 이렇게 텍스트가 수정이 가능하고요. 페이스를 누르시고 이 색깔을 누르시면 글씨의 색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폰트로 다시 돌아가셔서 타입페이스에서 이걸 누르시면 글씨의 글씨체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로 하고 볼드는 글씨를 굵게 하고 이탈릭은 글씨를 세로로 세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으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시작 지점에서 이 사이즈를 클릭하시고 끝 지점에서 크기를 늘리시고 한번 실행해볼까요? 네, 이렇게 글씨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로 돌아가셔서 원래대로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오퍼시티도 처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키프레임을 끝으로 조정한 다음에 0으로 만드시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글씨가 점점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퍼시티는 이렇게 글씨를 점점 없애거나 늘리는 임의 작업을 제공해 주는데요. 죄송합니다.
서울. 이 포지션을 누르시면은 아까 그 EDDVE처럼 셀렉트 올에서 지우고, 네, 이 포지션을 누르시면 아까 그 EDDVE처럼 X축과 Y축에 대한 효과를 제공해 주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X축을 누르고 끝 지점에서 크기 조정해 줍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글씨가 이렇게 X축 기점으로 오른쪽 이동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EDDVE처럼 글씨에도 이런 효과를 제공해 주는데요. 한번 Y축도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Y축을 기점으로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에도 이동을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컨트롤 Z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펙트를 누르시면은 인, 아웃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페이드랑 타입 라이더가 있습니다. 한번 페이드를 넣고 숫자를 넣어볼까요? 그리고 시작해보시면, 근데 미세하지만 글씨가 점점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웃은 뭘까요? 아웃을 3으로 수정하고, 네, 글씨가 점점 생겼다가 없어졌잖아요. 이 페이드인은 글씨를 점점 나타나게 하는 효과를 제공하고, 아웃은 글씨를 점점 없애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페이드인, 아웃을 같이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그 타임 라이더는 뭘까요? 타임 라이더를 한번 1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한 40으로 잡고요. 그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그런데 아까처럼 글씨를 한 글자씩 나타나게 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텍스트 한번 정해볼까요? 이 롤을 끌어당겨서 이 뒤에 넣으시면은 이렇게 엔딩 크레딧처럼 글자를 올라오게 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아까 배웠던 X로 한번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X를 누르시고 이거 지우시고, 그리고 이 텍스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이 프로그레스 조정이 가능한데요. 시작 지점에서 이렇게 설정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설정하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엔딩 크레딧처럼 글자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저희가 이제 만든 동영상을 익스포트해서 결과물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딧으로 돌아가셔서요, 이 시퀀스에서 이 시퀀스를 우클릭하셔서 익스포트를 누르시면은 이 미디어 파일에 가능한 구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걸 선택하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60fps에 사이즈는 720포인트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폴더는 여기를 정해주고요, 스타트. 그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스크 로고가 뜨면서 성공적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시퀀스1이라는 mp4 파일의 동영상이 생성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동영상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라이트웍스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